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실 곡목 잠깐 소개를 하죠. 네. 그린힐 피커스는 이름처럼 푸른 노래, 마음을 연두빛으로 만들어주는 노래를 부르는 분들인데요. 주로 요들송을 부르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적었는데 블루그래스. 네, 블루그래스와 요들송을 하는 컨트리 밴드입니다. 이 마이크를 좀 다시 옮겨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곡 불러주실 텐데요. 세 곡 뭐죠, 선생님? 네, 첫 곡으로는 뭐 여러분께 친숙한 그런 팝송이죠. You Are My Sunshine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민속음악으로서 그 경쾌한 친숙한 연주곡 그 메들리로 두 곡 들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들송, 신나게 흥겨운 분위기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흥겹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힐 피커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청해 볼까요? Sleeping, I will hold you in my arms. When I awoke, dear, I was mistaken, and I hung my head and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and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I'll always love you and make you happy. If you'll only stay the same. If you leave me and love another, you'll regret it all someday.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old me once, dear, you really love me, and no one else could come between. And now you've left me and love another. You have shattered all my dreams.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악기 소개 좀 해보시죠. 이 두 악기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요. 제가 치고 있는 이 악기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악기 이름을 아실까요? 벤조? 네. 벤조입니다. 미국의 컨트리 음악에서 많이 쓰는
악기입니다. 네, 저 정답으로서 오늘 이 관객분들의 수준을 제가 가늠을 하고 그 높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곡도 소화하겠습니다. 연주곡 2개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음악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블루그래스라는 그런 미국의 그 컨트리의 일종입니다. 블루그래스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그 동아리가 있고 정모도 하고 근데 뭐 이런 악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잘 치기가 어려우신데요. 이런 악기는 전부 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악기도 있고 저희가 하는데 만돌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그런 악기들은 워낙 희소해가지고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서 흥겨우면서도 일단 뭐 초보 과정만 넘어서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근접하는 한 중가 정도의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그래스를 검색하셔서 한번 저희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요들송인데요. 이거 굉장히 신나고 흥겹고 경쾌한 음악이니까 또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요. 힘찬 박수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ing my little
What can I say? Sing my little love upon the summer sea.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린힐 피커즈였고요. 네, 즐겁고 네, 행복한 황홀한 그런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요로레이리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듣고 싶지만 아쉬운 대로 오늘 이렇게 순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앵콜 마음속으로 울리는 거 들리시죠? 네. 오늘 앵콜은 듣지 못하지만 앵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이제 점점 차오를 텐데 이미 저희 마음엔 햇살과 푸르 초장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네. 그 노래를 오늘 들으셨는데요. 사실 10번의 이 콘서트 순서 가운데에 5번째 콘서트에는 서울과 관련된 노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봤더니 노래를 하는 그날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마련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서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휘장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해태 모양도 있고요. 또 그리고 잠시 좀 보겠습니다만은 산과 강, 태양이 어우러진 그러한 상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서울에 어떤 얘기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 되었든 아니면 각자의 모양에 맞게 새로 좀 만들어 가든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이 일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브랜드 추진회가 만들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또 시민 얼굴 가꾼단, 서울 얼굴 가꾼단 시민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추진위원회도 생겼고요. 이러면서 바로 이 서울 이야기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이야기 콘서트는 단지 이렇게 해서 서울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문화적 브랜드로 또 앞으로 성장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표정이 어떤지, 예? 서울의 주름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 서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곧 서울의 속살까지 살살살 파헤쳐 볼 텐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죠? 예, 저희에게 방점이 찍힌 건 시민들과 같이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서울,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서울,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고 싶은 서울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애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잠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예,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저희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의 대장이십니다. 김민기 교수님,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네. 다음에 저희 항상 시민들과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지 늘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황보연 시민소통 기획관 오셨습니다. 네. 네. 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서울 시민들, 서울 얼굴 가꿈단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서로 동그랗게 앉아있지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한 테이블에 일단 앉아있는 분들끼리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우신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느꼈겠지만은, 이거 같이 흥겹게 놀아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한판 놀아보는 자리가 앞으로 될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얘기도 함께 나누고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네. 한판 놀기 위해서 제가 아까부터 이 책을 들고 있었죠. 예, 뭔지 궁금하셨죠? 네. 풍류. 예를 아는 분입니다. 이제 곧 오실 텐데요. 네. 오늘 서울의 상가강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간이잖아요. 서울의 상가강을 일단 많이 다니신 분이 많이 또 아시는 분, 예, 이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화면 보실까요? 네. 네, 아니요. 일단 먼저 예. 모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예습을 하겠습니다. 예, 신정일 선생님, 길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분이십니다. 문화사학자로서 현재 많은 도보답사 모임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 길에서 배운 지혜를 책으로 엄청나게 풀어놓으셨어요. 궁금하시죠? 예, 이 책의 저자분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신정일 선생님 환영해 주시기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키가 비슷해서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분은 제가 10년 전에 교육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에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쓴 책은 택리지, 그 앞에 뭐 하나가 붙죠? 예. 무슨 택리지죠? 예, 새로 쓰는 택리지입니다. 네, 새로 쓰는 택리지. 택리지의 저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이중환. 누구죠? 네, 환. 그렇죠. 근데 이런 새로운 택리지를 통해서 우리의 산천을 다니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다는데 질문이 있으시죠? 네. 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몇 권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 이름으로 된 책이 75권의 책을 냈습니다. 네. 입이 안 다물어지죠? 네. 네. 예. 그 사이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답사 모임도 많이 이끌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30년 올해가 저희가 단체를 만든 것이 85년에 만들었으니까 올해가 30주년입니다. 30년간 우리나라를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도가 트신 분이군요. 글쎄 말이에요. 길도자를 쓰면. 네. 대동여 지도도 걸어서 그래서 만든 거죠. 택리지도 그렇죠. 새로 쓴 택리지도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75권이라는 책을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에 70권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조크를 하나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성함이 신정일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이름이 신성일. 어떤 관계시냐고. 그래서 관계가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예. 제가 2003년에 북한을 갔었어요. 북한을 갔을 적에 나중에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안내원들이 김일성 대학
교수, 김영직 사범대학 교수, 대단한 사람들이 다 안내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일이 형님이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전 내내는 모르다가 오후에서 알아듣고, 아, 여기에서는 그냥 형님이라고만 해야지 큰일 나겠네요. 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는 김정일이 있고 남한에는 신정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저는 발을 정자에다가 한일자를 쓰고, 한일자를 쓰고, 김정일 그분은 그 발을 정자에 날일자를 쓰지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는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아주 즐겁게 느끼게 될 겁니다. 동영상 하나 좀 볼 수 네. 있죠? 네. 자,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제 길 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서울 이야기 길을 이제 떠날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부터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무슨 소린지 아시죠?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 서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어떻게 되죠? 중구, 어떻게 되죠? 주소가? 이게 구글 어스 위성에서 바라보는 지구,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중구, 시청, 네. 그것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 확인했습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서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1492년에 조선이 도읍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 500년 이상 한성 또는 한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한자는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강도 한나라 한자예요. 사실 그것은 크다라고는 한을 음을 차역을 해서 한자로 옮긴 것이긴 합니다만 한나라 한자를 쓴 건 좀 아쉽죠. 중화 체제가 있었던 당시에 불가피했던 그런 역사 인식이 담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한성 한양은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도 예전부터 서울이었나요? 아니죠. 서울이란 명칭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자, 그런 얘기들은 신정일 선생님께 그래요? 이제 네. 들어봐야죠. 그렇죠. 예. 앞으로 하실 얘기들이죠? 예. 네. 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에 대한 얘기의 첫 시간은 그래서 서울의 모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하는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생각을 하고요. 차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서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택할 때에는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안목으로 선택을 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서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갈 텐데 그 전에 연습 문제로 몸을 푸는 의미에서 퀴즈 하나 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준비하셨죠? 예. 네. 가노라 다시 보자 야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자, 이 가란에 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네. 선생님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드셨나요? 예. 저 노란 네? 샤스의 어느 사나이가 분이요? 먼저 드셨어요. 예. 우와,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로 끌려갔던 신하 김상헌이 지은 시기의 하나라고 하죠. 퀴즈는 아닙니다만은 얘기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내주시죠, 선생님. 네. 삼각산의 오늘날 공식 지명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맨 저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북한산이요? 북한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북한에 있는 산은 그럼 뭐예요?
네. 선생님 삼각산이 어떻게 삼각산이 된 건가요? 삼각산은 그 산이 삼각으로 뾰족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기대가 되죠? 설명을 예.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삼각산은 오늘날 북한산이라고 하죠. 삼각산은 이 이두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예. 삼하면 셋이죠. 예. 각은 뭐죠? 우리말로 뿔, 셋뿔. 셋뿔은 셔불, 서울의 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 셔불매가 삼각산 이렇게 변모를 한 겁니다. 여기 아까 김상환의 시를 보면은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 수야 산과 강을 얘기했나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산과 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의 산과 강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근데 고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고지도 한번. 네. 예, 그러려면 지도를 한번 보고 우리가 함께 갈 곳을 어딘가 한번 지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구글이면 다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서울 지도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북한산과 한강이 보이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곳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옛날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고요. 지도를 그리는 방식도 달랐겠지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어디까지 가면 산이 있어서 넘어가기가 좀 어렵겠네. 네. 이 산과 강을 지나면 인가도 나타나겠네. 자, 이런 그러면 느낌을 갖죠. 네, 지도를 남기고 저희는 잠시 선생님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40분 강연 중에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질문도 던지고요. 또 필요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강연에 들어가실 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서울 도성 다 걸어보신 분 얼마나 계세요? 남대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산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지나고 그 다음에 해화동 지나가지고 북악산 지나고 인왕산으로 해가지고 남대문으로 돌아오는 코스 딱 제가 8시에 시작하면은 저녁 6시에 도착합니다. 딱 18.1km 아주 좋은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벚꽃이 휘날릴 때 4월 말 5월 초가 정말로 좋습니다.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산과 강, 북쪽에 북한산, 서쪽에 덕양산, 남쪽에 관악산, 청계산, 동쪽에 용마봉 등의 유사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북쪽에는 도봉산, 남장대, 인수봉 등 600m를 넘는 고봉들이 솟아있다. 그 산줄기가 북악산과 비봉으로 이어지면서 햇볕에도 비치어 달과 별밤에도 그대로 비친 그대로 출렁인다. 동쪽에는 아차산, 구릉산, 불암산, 수락산 등이 경기도와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강북 지역에는 청계천 이외에 서쪽에 불광천, 사천 등과 동쪽에 중랑천, 왕숙천 등이 흘러 넓은 충적지를 이루고 있다. 한강은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며 팔당을 지나면서부터 자유롭게 바다를 향해 흘러가면서 한강이 흐르는 북쪽에 밤섬, 여의도, 난지도 등의 하중도를 형성하였다. 빠져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잠실섬하고 부리도, 저자도가 있는데 그 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에 시작되는 백두산입니다. 지지난해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지리산으로 이어지죠.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백두대간이고, 내려오다가 장백정간이 하나 갈라지면서 청남정맥, 청북정맥, 그 다음에 한북정맥, 그 다음에 한남정맥으로 이어지는데, 한북정맥의 끝이 바로 이제 북한산으로 이어지죠. 바로 이제 한라산 백록담은 지리산에서부터 지리산이 아니고 무등산에서부터 땅끝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라산까지 이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산줄기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의 백록담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서울 지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서울로만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강연할 적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서울 부근으로 가는 것이 낫다. 앞으로는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경작할 적에 KTX 타고 가서 논물 주고 밭 메고 오는 시대가 다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서울하고 경기도에 다 밀려 있죠. 바로 여기가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에 그 한 서울 부근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북쪽 저기 보면은 이제 삼각산이나 또는 청계산, 관악산 그런 산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산의 인수봉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는 산이 바로 인수봉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북여지 성남에 실린 한성부 건치연역 원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이었는데 백제의 온조왕이 빼앗아 성을 쌓았으며 근초고왕이 남한산으로부터 옮겨 도읍하였다. 105년을 지나 계로왕 때 와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와서 도성을 포위하니 계로왕이 달아나다가 피살되고 아들 문조왕이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후에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에 이르러 국경을 정하고 18년에 북한산주에 군주를 설치하고 경덕왕이 한양군이라 고쳤다. 고려 초기에는 양주라고 고쳤고 성종 때의 해주와 함께 왕도의 좌우 이보로 삼아서 관내도에 속하게 하였다. 문종 때에는 남경주 수관으로 승진시키고 이웃 고을의 백성들을 옮겨 채웠다. 숙종 때에는 김희재가 조선 밀기에 가면 양주에 목명양이 있으니 도읍을 정할 마다 하다고 하면서 남경으로 옮겨 도읍하기를 청하고 일지문상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주장하니 왕이 친히 와서 보고 평장사 최사추와 지주사 윤관에게 명하여 남경의 도성을 경영하는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여 5년 만에 완성하였다. 중렬할 때 한양부라 고치고 공양왕 때에는 경기 좌도에 속하게 하였다. 태조 3년에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이것이 서울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제 북한산에서 백제의 도읍을 정한 것이 바로 누구지요? 그러니까 북한산이 아니고 그 비류가 북한산에서 바라보고 연 사람이 바로 온조지요. 비류는 그 인천에 있다 해가지고 망하고 말았고, 그 비류가 유래성에 와가지고, 아니 온조가 유래성에 와가지고 도읍했었죠. 뒤에 온조는 남한산성에서 지금은 광주로 옮겼다가 또 북한산성으로 옮겼는데 곧 이곳이 지금은 한양인데 그가 정한 명당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한양이 이시의 도읍터라는 것이 도선어 도참에 써있기 때문에 고려가 남경을 한양에 세워 오얏나무를 심고 이시의 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이시를 윤시로 삼았다. 임금도 또한 해마다 한 번씩 순행하고 용봉장을 묻어서 지세를 눌렀던 것이다. 이제 서거정이 대제학을 18년간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서거정이죠. 그래서 서거정이 쓴 글에 보면은 일찍이 고려사를 상고해 보고서 한양의 명당은 다만 임좌 병행의 자리라고만 썼지 어디라고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복, 창덕궁 두 궁의 정전이 모두 임좌 방향인 것을 보면 고려 때 반한 곳이 바로 이 두 궁의 터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고 하였다. 근래의 술사 최양선은 승문원의 예터가 바로 명당이라고 했고 어느 사람은 또 종묘의 낙천정이 대지라고 하나 모두 얕은 소견이요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서거정 선생이 쓴 그 필원잡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복궁, 창덕궁이 바로 그 명당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이제 서울로 옮긴 것이 바로 1394년 8월에 태조가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한양에 와서 옛 남경 옛 궁터를 보고 지사 윤신달에게 그 의견을 물었고 그때 윤신달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을 상지로 하고 이곳을 그 다음으로 치지만 다만 건방이 낮고 물이 말랐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태조가 왕사인 무학에게 묻자 무학이 다음과 같이 답했죠. 이곳은 사방이 높이 뛰어나고 중앙이 평탄하여 도읍을 삼기에 알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의논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학의 뜻에 따라 중론을 모아 드디어 한양을 도읍터로 정하고 그해 10월 28일에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가 이제 서울을 정원 까닭 무학이 맥을 잘못 차서 이곳에 온다 뜻이 곧 도선이 세운 것이었다. 이게 무학이 길을 바꿔 만경대에서 정남향의 줄기를 따라 바로 백악산 밑에 도착하였다. 세 곳 맥이 합쳐져서 한들에 모이기는 것을 보고 드디어 궁성터로 정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고려 때 아까 얘기했던 오얏나무를 심었던 곳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궁성터를 정한 뒤 의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성의 원근 경계를 결정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큰 눈이 내렸는데 바깥쪽은 눈이 쌓이는데 안쪽은 곧 눈이 녹아 사라지는 것. 그래서 태조가 이상하게 여기서 눈을 따라 성터를 정하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서울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걸었었던 18.1km
그 길이 바로 태조가 걸으면서 눈이 안 쌓인 곳이 바로 이제 그 성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위에 지성을 만들지도 않았고 호도파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난리 때 모두 도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치고 나서 북한산성을 다시 송시열이랑 명해가지고 쌓았던 것이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남산이죠. 남산에 있었던 봉수대. 저곳이 이제 우리나라 5곳에서 봉수가 쭉 올라와가지고 연결되던, 그래서 5개의 봉수대가 있었는데 봉수대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봉수대도 좀 만들었으면 제대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봉수대 올리는 것들도 한번 해보면 참 좋지 않을 것인가. 서귀포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상도 남쪽에서 올라오고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하나 좋은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가지고 행사를 해도 너무 재밌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불을 올렸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재미난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워낙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니까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러면 과거에 삼국시대에도 이미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이곳이 서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개념을 통해서 산세를 봤을 텐데 그 전에 아까 했던 그 비류, 온조, 그리고 백제, 고구려, 이럴 때 이곳이 특별히 주목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 초기에 학자에 있었던 김수원이 쓴 여주 실력사기를 보면은 여주는 국도의 상류에 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또는 뭐 1번 국도, 2번 국도, 그런 국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선시대의 국도는 조선시대나 고려나 삼국시대를 막론하고 물길이 가장 국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장 좋은 곳이면서 그래서 한강은 그 세 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각축장을 벌렸었어요.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 사만을 다 통일한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에 제가 많은 나라의 그 수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산이나 또는 관악산 또는 뭐 그 불암산, 도봉산, 그런 서울의 산들과 그리고 강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도 이런 곳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도읍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드는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물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단순히 옛날에 보면 우리가 강 근처에 문명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배웠지만 물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또 좀 색달라요. 근데 이제 산세를 중심으로 성도 쌓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지금 봉수대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어느 곳을 정치라 또는 경제 중심지로 삼으려면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지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이 그렇게 자연지리상 군사적으로 안전한 곳이 될 만한가요? 안전하기도 하죠. 그 한양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모든 문헌을 보면은 외구 침입이 잦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덕이나 울진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바닷가 고구를 다 버려두고 있다가 60년 뒤에서 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그 바닷가에서도 멀고, 그리고 또 그 한강이라는 물길이 우리나라의 세곡을 받아가지고 옮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한강입니다. 남해안에서부터 쭉 남해안에서 울돌목을 지나가지고 아는 곳을 지나가지고 강화에서 그냥 바로 올라오기도 하고, 해주, 그리고 또 그 영남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문경세제를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충주 부근에서 그 목계장터에서 이제 그 목계나루에서 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곡을 옮기기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이 편리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쪽에는 산이 높고 거기서 강이 흐르고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접하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치고 들어올 때는 좀 취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다로 쳐들어온 왜구는 한 번도 없었어요. 듣고 보면 또 예.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산천 도초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특히 이곳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다른 곳들은 싶죠? 제가 네. 봐도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또는 뭐 금강산이나 어쩌다가 툭툭 튀어나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서울의 산세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그런 산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보면은 서울 산악회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명산만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서울산을 올라야 합니다. 서울산은 가까운 데는 가지 않고 오로지 먼 곳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서울산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울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툭툭 튀어났다 그러면 듣는 지리산이 조금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하도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오로지 금강산만 유람한다고 하니까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이 그랬어요. 왜 대체 중국에 온 사신들은 금강산만 가고자 한다는가 하니까 신하가 얘기하기를 중국 사람들은 고려국에 태어나가지고 금강산 보는 것을 한번 소원으로 여긴다 해가지고 금강산을 간다 하는데 사실 금강산은 많이 갔으면서 우리가 북한산 유람기나 관악산 유람기 그런 글을 남긴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먼 곳만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것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온 전국에서 올라온 봉수, 그다음에 서울 봄날의 서울 성곽길입니다. 저 그냥 벚꽃이죠. 예, 삼벚꽃들이 막 피어 있는 곳을 거닐다 보면은 정말로 취하는 곳이 서울 도성걷기입니다. 그래서 인왕산이고 인왕산 호랑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 인왕 궁궐까지도 들어오는 호랑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사벨라 버드비숍 여사가 쓴 글에 보면은 중국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쫓겨다니며 살고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문상을 다니면서 산다. 그런데 인왕산에도 호랑이가 살았었습니다. 경복궁과 남산이죠. 가다가 본 풍경이죠. 그래서 서울의 형세, 서울, 한양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으로부터 산줄기가 뻗어내려와 그 전기가 봉우리로 뭉친 북한산을 주산으로 하여 좌청령으로 낙산, 동쪽으로 뻗었고 우백호인 인왕산, 일설에는 무학도는 갈마제라고 함, 서쪽으로 뻗쳐 있다. 남쪽에는 목멱산, 지금의 남산, 안산으로 솟아있으며 한강의 남쪽과 서쪽을 둘러 흐르며 관악산이 북한산에 조여하는 듯하여 고려 초부터 조선에 의하여 풍수지리학상 왕도가 될 만한 명당으로 지목되어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풍수지리를 연구한 사람들은 서울은 삼각산이 주산이고 강원도 금강산은 의청룡, 황해도 구월산은 의백호, 제주도 한라산은 의안산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이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의미한다. 네,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택리지에 실린 서울의 형세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곤근히 바라본 한양의 형세도 낙산이죠. 낙산. 그래서 용이 엎드린 형교 범위 웅크린 기세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경복 북악산을 갖다가 주산으로 보고 있고, 네 개의 궁궐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주산이고, 진산은 북한산입니다. 서울의 진산은 서울을 엄호하는 산, 진호하는 산이 바로 북한산이죠. 그리고 서울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만 우리말이에요. 정말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은 수도, 원래 신라의 수인 경주를 설하벌, 서벌, 선하벌, 서야벌 등으로 불려진 데서 비롯돼 가지고 백지말 수도인 부여를 소불이라고 불렀던 점에서 삼국시대 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명사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서울에서는 수리, 솔, 소세음과 통하는 말로서 높다, 신령스럽다, 그리고 오른 벌, 불의에서 변함된 곳으로 벌판, 큰 마을, 큰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은 크다는 뜻. 그래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말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한강변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부근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삼안을 통일한다 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동쪽 해 뜨는 땅에 있으므로 조선이다. 조선의 서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서울에 살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산 선생 같은 경우가, 다산 선생 정말로 유배 가기 전까지는 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대문 앞에 설현지가 있었어요. 설현지가 있었는데 다산 선생이 잘 나가던 학인 관료 시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계를 만들었었어요. 그게 중란시사라는 모임인데, 중란시사라는 모임은 살구꽃이 필 때 만나고, 그 다음에 복사꽃 필 때 만나고, 연꽃 필 때 만나고, 그 다음에 국화꽃 필 때 만나고, 큰 눈이 내릴 때 만나는 것이 정기 모임이고, 비정기 모임은 누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뭐 자식이 결혼하거나 승진할 적에 만나는 것이 비정기 모임이고, 그런데 연꽃이 필 때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서대문 앞에 설현지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남지에도 연못이 있었는데 설현지 연못이 가장 컸었어요. 연꽃이 새벽에 서로 모이자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이슬 먹으면 연꽃에다가 귀를 기울였는데 홍 하고 터지는 소리를 청개화성이라고 했어요. 맑을 청자, 10개자, 꼬다자, 소리성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였었어요. 그리고 연잎에다가 딱 술을 따라가지고 연대로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런 풍류가 있었는데 서대문에 가서 보면은 설현지도 없고, 남대문에 가면 남지도 없고, 동지도 없는데 서울에서 서울의 풍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예. 혹시 그 뒤에, 잠깐만요. 예. 그 뒤에 소리 잘 들리세요? 여기가 좀 울리는 공간이 돼서 혹시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네, 그래서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예. 주시고요. 네. 다산 선생이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18년간 그 유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큰아들 학교한테 편지를 쓸 적에 너희들이 폐조구자지라고 해서 절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당부했던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 사대문 안에 집부터 장만해라. 그것이 1800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이랑 왜 선생님은 태미지를 썼으면서 돈 되는 곳에 땅 한 평 앉지 않냐고 가끔 그러는데, 다산 선생이 살았던 당시에도 그렇게 서울 사대문에 살으라고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것은 서울에 있어야만이 정보도 얻어가지고 나중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신 선생님, 아까 말씀을 드린 예. 질문이 또 하나 생겼는데요. 예. 요즘에는 벚꽃을 보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죠? 여의도로 갑니다. 근데 아까 연꽃 터지는 소리를 듣고 싶거나, 예. 또는 개나리가 필 때, 진달래가 필 때, 철쭉이 필 때,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으면 연못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올 것이지만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서울 한강을 가지고 다르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저는 마포나루, 그리고 마포나루고 송파나루 했다가 주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막 정말로 번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막을 정말로 전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모도 공채를 하고, 부를 때는 방우도 공채를 하고, 마당새도 공채를 하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만든 것이 바로 경상북도의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의 삼강주막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2006년에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인터뷰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네요. 한강을 2016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정정책에 주막이 나오는데 한강을 놀라지 갖다가 마십시오. 발원제에서 하구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티아고에 가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을 다 우리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강 유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한강물을 먹으면서 한강은 발원지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오면은 한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일반인들도 한강 발원지에서부터, 제가 16세 걸렸거든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걸을 것이니까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걸으면은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말이죠. 예. 한강 요새 좀 많이 변모했죠, 사실. 한강을 16일이면 2주 좀 넘게 걷는 건데, 예. 그 얘기 잠깐만 좀 들려주세요. 좋다고 하기만 하면 실감이 나질 않아서, 예. 발로 밟고 다니는 한강 16일 여행기에 한 편만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예. 한강으로. 제가 우리나라 이제 10대 강 도보답사 계획을 세우고 한강은 제가 4번을 걸었고 낙동강 3번, 금강 2번, 섬진강 2번, 예, 영산강 2번 다 그렇게 걸었는데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이 없어요. 한강 상류가 바로 이제 강원 태백이지 않습니까? 검룡소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아우라지를 지나고 아우라지에서 동강을 지나고 영월, 그다음에 영월에서 영춘, 그 단양군 영춘면입니다. 영춘이 예전에 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일 처음에 배 타고 갔던 사람이 아까 얘기하셨던 이사벨라 버드비숍 여사예요. 서울에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1893년에서부터 92년에서부터 95년까지 돌아다니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리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니체가 그랬죠. 강을 보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근원인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가. 강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깨달음을 정말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걸어가면서 강가에 사는 사람들에서부터 강이 어떻게 변모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 강을 따라 걸어갈 적에 제가 우리나라 강을 다 그렇게 걸으면서 어떤 때는 혼자 걸어갈 때 저물어 갈 적에는 강물이 나한테 막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타르타, 여러분들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 읽어보신 분 있죠? 거기서 보면은 강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정말로 예,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참. 예, 자, 이사벨라 버드비숍 여사도 글을 쓰기를 서울에 어떤 관리들이라도 서울에 집을 장만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한대요. 세곡을 받을 적에만 지방에 내려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산 선생이나 이사벨라 버드비숍 여사가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저더러 수많은 사람들 뭐 CEO들 그런 사람들 저 만나면 나 신선생 따라서 걷고 싶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말만 그래요. 절대 안 내려가요. 예? 예, 서울. 강을 보여줘야죠. 인왕산 자락 쭉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기가 종묘, 경복궁, 의상봉, 인왕산, 북한산 만경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10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한악산 연주대. 자, 불암산과 수락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강의 어원과 역사, 한강.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원조가 서울배던 보내겠습니다. 한강은의 가장 큰 길 국도. 한강이 바로 이제 검룡소입니다. 바로 이제 한강에 바로 이제 검룡소하고 낙동강에 바로 이제 황지하고 바로 근처에서 발원을 해요. 예, 바로 아우라지 돌다리 기가 막히죠. 여기 아우라지 알지요, 여러분들? 예, 저기 한강의 하늘공원, 그 다음에 한강과 양재역 일대. 양재는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온 말을 그곳에서 하루 저녁 손질해가지고 궁궐에 보내던 곳, 말죽거리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서울에 아주 번화가가 되고 말았죠. 신 선생님,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우라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아우라지. 있을 거예요. 네. 아우라지는 그 정선군 북면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예전에 개성이 망하면서 두문동으로 갔던 사람들 빼놓고 몇 사람이 그리 가가지고 그곳에서 고려 왕조, 망한 고려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제 아우라지 정선아리랑이 됐는데 두 개의 물머리가 만난다 해서 아우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라지 하면은 양수리 또는 뭐 양수리 두물머리 꼭 팔당대만 있는 데만 두물머리 가지고 뿌리 두 개가 만나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아우라지 또는 두물머리 양수리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수포교와 청계천이죠. 저렇게 빨래하던 풍경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바로 이제 500년 도읍을 거닐다 청계천이죠. 청계천은 제가 봐서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남쪽과 서울을 여의도와 밤섬, 바로 이제 살코지다리, 바로 한강의 마포나루, 저런 마포나루에다 빨리 주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실섬이 있던 걸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실섬 옆에 무슨 섬이 있었어요?
잠실섬이 360만 평짜리가 있었고 바로 옆에가 부리도가 40만 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옥수동 앞에는 저자도라는 40만 평짜리가 있었고 그 섬에 정자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철종의 부마였었던 박영효예요. 그게 중국의 사신들이 와서 놀았던 아주 좋았던 그 저자도가 있었고 밤섬은 한강 모든 유역을 왕래하던 배를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밤섬이고 그리고 선유봉은 굉장히 산이 높은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런 산들을 그대로 섬들을 두고 개발했다면 세계에서도 진짜 압권일 것인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종합예술학교에 가서 건축과에서 강연할 적에 여러분들이 조감도를 하나를 만들어라. 한강 예전에 조감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은 지금 잠실 그냥 또 그 압구정 다 파헤쳐가지고 예전에 한강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온다면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치사하려고 생각해요. 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이고, 예, 부절주산정지. 여기가 사육신묘죠. 김시엽 선생이 사육신, 죽은 사육신의 묘를, 시체를 저녁내 옮겨가지고 만든 곳이 바로 사육신 저곳이죠. 예, 다리가 없었고, 그래서 다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자도, 잠실섬, 부리도, 저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까지가 예전에 한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바로 이제 한강의 다리죠. 삼전도비, 자하문, 환양면에 얽힌 사연, 겸재정선의 압구정도. 바로 이제 김시습이 압구정을 갖다가 가서 저기에다가 이거 가져가면 힘들겠습니다. 자, 광나루 부근의 한강. 보건의 겨울철새, 연미정에서 바라본 유도. 그래서 저기가 바로 한강의 하구입니다. 517km, 514km.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죠. 낙동강이 처음에 그 남한에서는 첫 번째 긴 강, 그 다음에 그 한강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인생, 시간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형성된 강물과 같다. 흔히 경류와 같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물이 나타나는가 하면 곧 사라지고 그 대신에 다른 사물이 오면 그가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물은 감자를 심지 않네, 목화도 심지 않네. 심는 사람은 잊혀지지만 유장한 강물은 흘러서 갈 뿐. 그런데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장하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잠시 살다가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강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강을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 선생님, 예. 또 많은 얘기는 또 이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또 있으니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강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보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는 서울을 통과하는 강만 보고 있었는데 그 강의 발원지까지 생각을 해서 한강을 생각해보는 그런 얘기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근데 강만 얘기하면 산이 섭섭할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산 얘기도 조금 하셨지만 그 산과 강의 특징, 물론 이제 지리산보다 툭툭 튀어나온 지리산보다 더 이쁘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인왕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산골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호랑이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보면 그리고 호랑이가 살 만큼 울울 창창했다는 뜻도 될 그렇죠. 거고요. 예. 자, 강은 그렇게 흐르는데 서울의 산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게 됐을까요? 서울의 산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매월당 선생 같은 거, 매월당 김시섭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북한산도 좋아했었고 중흥사 참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누구냐 김일성 선생이 있죠. 무오사와 대생되셨던 김일성 선생이 와가지고 북한산을 가자고 하니까 놀러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추각 남용원 선생이 또 와가지고 나도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닷새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때 조우제문을 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김시섭 선생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오사화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울의 그 산을 가지고 옛 글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김창엽 선생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김상은 선생의 후손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산들을 정말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만 좋아한다면은 좀 산들이 서운할 거다 같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옛사람들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한다면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산천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산하고 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산세하고 한강이 넓혀져 가지고 바로 이제 그 큰 여기도 이제 큰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서울의 한강이 오늘날의 수도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서울이라는 곳을 생각하면은 산과 강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 하나의 조화로운 어떤 요새 말로 하면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산이 과거에는 도리어 길을 막는 구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 산이 이제는 교통도 발달을 했으니까는 아름다운 자연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말고 혹시 산 하면 새롭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이 혹시 없을까요? 물론 옛 선비들은 뭐 겸재의 그림도 그렇지만은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강을 보면서 참 유장하구나. 근데 바쁜 현대 도시인들이 산을 보면서 산을 그래서 하고 바라보고 예. 싶으신 게 있으시면 예, 산을 우리가 경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예, 산악회 그냥 정신없이 앞사람 그 발뒤꿈치만 보고 따라갔다 와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옛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발걸음도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행여나 곤충이나 날아가는 새나 짐승이나 놀래갈까 싶으면서 산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등산이라 하지 않고 입산이라고 했어요. 잠시 산으로 들어갔다 온다. 그렇게 하면서 산을 경배 대상으로 여기면서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령스러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산의 역사, 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북한산 둘레길이네 뭐 그러라고 그것이 아니고 저는 산에다가 인문학을 좀 접근해 가지고 산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네. 서울산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산을 신령하게 대하는 마음자리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등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서울을 만들어주는 그림 중에 한 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기운 이걸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서울을 상상할 때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먼저 강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입산이라고 하셨나요? 등산이 아니고 입산이라고요? 예, 잠시 산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에 가면은 천체도가 예전에 그려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무한한 천체 속의 한 점인 지구 우리는 그 위에서 잠시 살다가 간다. 겸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몇 개 올랐다고 자기가 정복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가서 그냥 셀파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정복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살다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간은 저희는 입서울하는 시간입니다. 네. 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울의 산과 강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예. 선생님, 산이 일단 무슨 산이 있죠? 한번 떠올려 보죠. 제가요? 네.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남산, 북한산, 안산, 인왕산, 개화산 뭐 할 것이 개화산. 많아요. 그래서 너무. 네. 제가 세봤더니 26개예요. 뒷동산, 앞동산. 강과 개천은 몇 개일까요? 이와 비슷하게 25줄기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가락동 아시죠? 가락동은 한강 줄기에서 갈래가 뻗어나온 그 자리에 동네가 생겨서 숟가락, 발가락, 젓가락, 가락, 머리카락, 가락동입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서울이란 도시를 들여다보면 산과 강이 마치 실핏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래서 시민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은 산의 도시일까요? 서울은 강의 도시일까요? 네, 강산 도시? 서울은 산의 도시일까요? 강의 도시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요? 선생님. 예. 아마도 나는 주말마다 산에 가는데 그 산이 정말 절묘해. 나는 산의 도시라고 생각해. 아니야, 인왕제 색도를 인왕제 색도를 그린 겸재정선처럼 나는 인왕산을 매일 바라봐. 산의 도시가 분명해. 라는 분도 계실 거고. 한번 손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나는 아니야. 한강 너무 멋있어. 난 한강을 떠날 수가 없어. 서울은 아무리 봐도 강의 도시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해볼까요? 네.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잠깐만요. 애초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시 예. 어려우시면 내가 집을 살면은 강 곁에서 집을 짓고 살 거야. 아니야, 난 선 속에 집을 짓고 살 거야. 이러면 답이 쉽겠죠? 예. 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두세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시민들께 제가 여쭤봤어요. 강의 도시인가? 산의 도시인가? 두 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그대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에서는 정일입니다. 선생님, 저희 산과 강을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강을 주제로 왔는데요. 사실 저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 거는 강을 주제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서울은 강의 도시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동대문에서 오는 정일이라고 합니다. 앞에 교수님 신정일 선생님하고 똑같은 발열정에 한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별명은 김정일이었고요. 아직까지 지인들 만나면 야, 네 시대는 갔어. 그러다가 왜? 그랬더니 김정일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제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했죠. 벌써 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손주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강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서 잘하고 서울에 잘하고 이제까지 살면서 강과 접근하는 삶이 할까? 그걸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에 있다 보니까 중량천이라는 데가 흘러요. 동대문구 쪽으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거기서 진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낚시 좋아하셔가지고 한강에서 마포나루에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뚝섬 얘기도 하는데 뚝섬에서도 역시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중량천에 썩은 애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만 나라 자체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산업 폐수들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중량천에를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워낙 썩은 애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 그 물줄기가 시작돼가지고 한강으로 가잖아요. 한강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80년대에 이제 군대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강이 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한강의 대한민국 가면 한강의 기적. 근데 전 그 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썩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강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들 좋아하시나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한강 줄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친 사람들이라든가 고장난 사람들, 또 가끔 요새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 한강 주변에 그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아까님이 그 한강 걷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거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렇게 걷는 행사를 해요. 근데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위험한 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전부터인가 한강 걷기 대회가 한강 걷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분들도 만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에 대해 문화적인 자료가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제가 봉사활동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지도거든요. 이거는 인터넷 지도도 되고요. 아무데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웅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웅이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웅이하. 사실 이게 한강의 옛 이름입니다. 웅이하가 백제시대 때 한강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리수는 아시죠? 우리 수돗물. 아리수는 어느 시대 때 이름인지 아십니까? 네, 고구려입니다. 그 신라에서는요. 신라도 그 한강을 점령할 때가 있었잖아요. 북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는 한강을 뭐라 불렀을까요? 네? 그 한강이란 말은 사실 아까쯤에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강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한강이란 말은 별로 저는 한강을 좋아하지만 별로 이렇게 한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웅리하라든가 아니면은 아리수란 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3세이거든요. 53세인데 그 한강을 그러니까 물이란 강이란 그걸 굉장히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정말 중요한데도 모르고 살듯이 이 강이란 것을 한강이란 그 물줄기를 해서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손주한테도 좋은 물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좋은 물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같이 실천을 해가지고 좋은 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와서 이제 한강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물을 우리 후손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바로 이 한강 또는 한가람, 아리수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딱 한 단어요? 뭐 괜찮아요. 두 단어도 좋고 사실 한 문장도 좋고요. 네, 뭐든지 좋습니다. 자신? 본인, 자신. 아, 우리 자신. 네. 한강은 우리 자신이다. 멋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아까 지금 서울은 강의 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엔 서울은 산의 도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도봉구에 사는 장성수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서울은 산의 도시다. 서울은 산의 도시다. 예. 서울은 산의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산이 의미하는 그거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저는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이고 서울에 사니까 당연히 서울에 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에 와서 산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산하를 사랑해야 되냐? 그냥 국토를 지킨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산하를 사랑한다는 사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에 사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서울의 산에는 그 선조들의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할게. 예. 예. 신라 시대 때 어떤 장수가 그 호질이라고 해서 저기 호랑이가 낚이는 걸 보고 호랑이를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신라 사람들은 호랑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예. 그때 그런 말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제가 초짜라서 많이 못했네요. 예. 조선시대 때 그 최고의 그 영재 중에 한 명이 이이라는 사람은 그 삼각산 아래에서 어머니를 떠날 때 눈물을 훔쳤던 곳이 삼각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충무공주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남산 아래에서 저기 충무로 가면 밑바닥이 있는데 거기 이 충무공이 태어난 곳이라는 그 글이 써지는 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무공은 남산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국, 애국, 충정을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남산, 신라 시대 때 인왕산에서 그 산에 대한 우리나라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가 살아온 그런 발자취이고 그런 산 아래에서 우리 선조가 뼈를 묻은 곳이고 그래서 이 산하를 사랑에 대한 이유는 우리 국토를 지키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가 우리 자신과 신토불이라는 말과 딱 대별된 같은 의미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산에 대한 어떤 정서를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많은 방황을 할 때 아버지가 이제 보다 못해 저를 산에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 힌두쿠시라는 산이 있거든요. 거의 고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곳이라고 거기 가면 신앙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도봉산 올라가면서 인도의 힌두쿠시에 있던 그런 느낌을 느낀 게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 선생님 너무 많이 적어 오셨어요.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면 되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찾지를 못해요. 네. 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크면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겪었지만 네팔 산에 가보면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진짜 고산 줄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깎아지는 절경 아니면 깊이 흐르는 계곡 같은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도봉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산에서 배웠던 게 있다면 부드러운 인내심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태어난 이 곳은 우리 민족의 정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성을 만든 산이기도 하고 이 산에 태어나서 딱 한 번쯤은 산을 사랑했는데 왜 그 산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서로 각자가 좀 생각해 봐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산의 도시다라는 서울은 산의 도시고 아까 얘기했던 강에 가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즐길 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산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그냥 쉬고 싶거나 할 때 암자 올라가고 절에 올라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은 산의 도시다, 아니다. 서울은 강의 도시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저희가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서울은 산의 도시다. 남자의 도시라는 뜻은 아니죠? 네. 산의 도시다. 두 번째, 그럼 서울은 아니다. 나는 서울은 강의 도시다. 네. 비슷하죠? 아니다. 서울은 산과 강의 도시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서울은 남자다. 서울은 여자다. 잘 모르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울의 산과 강을 들여다봤습니다. 예,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모두 다 아름다운 서울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서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강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강에 원래 출발점이 있지. 그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보게 되는 강은 좀 다르겠네? 이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강은 역시 아주 유장하게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도시 서울에 살면서 우리는 근원도 있고 또 깊이와 유장함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곳에 강을 닮아야 할 텐데. 또 하나 산. 아까 발제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따뜻함, 고마움, 아버지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걸 안 합니다만은 이 신학생들이 전도사 시절에 힘들면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다 그러죠. 산의 신령함을 믿고 여기에 가면 용하대 그런 산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우주적인 신비 또 신령함 이런 기운을 잃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 저는 얻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이 시간에 앞서 신정현 선생님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두 분의 나는 서울을 어떻게 본다. 서울은 산의 도시다, 강의 도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거는 정말 일어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용기는 안 나. 그러나 내 의견을 전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다른 또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예, 번호 불러드릴게요. 010-2134-0954. 참고로 제 번호는 아닙니다. 예, 010-2134-0954. 이 번호로 혹시 일어나서 얘기할 용기는 없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꼭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내용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 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이죠. 네.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서울의 산과 강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산과 강이 없어? 그렇죠? 다 있죠. 다 있죠. 예. 그럼 서울의 산과 강은 뭐가 달라요? 서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산군, 북한산에 예전에 신령한 산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관악산이나 그런 산들은 차치하고라도 한강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것들은 한강은 정말로 그 소중한 강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젖줄입니다. 한강. 그래서 그 한강 기술에 이 서울이 자리 잡았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휘장을 보시면 아까 보여주셨죠? 네, 네.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삼국시대를 넘어서서 조선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을 때에 그들의 가치관은 유교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서울 4대문 가운데 이름 하나는 숭례문이고요. 예를 숭상한다는 거죠. 또 숭의문도 있었고요. 이렇게 덕과 예로 세상에 다스려지는 그러한 것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자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자연지리적인 어떤 선택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감, 그것이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니까, 서울이 좀 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좀 겸손하게 한강이나 그 참 좋은 산에서 받은 정기를 가지고 더 넓게 좀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좀 아까 드렸던 질문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 옛 자료를 많이 이렇게 예. 보여주시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이 PPT 자료 말고 얘기로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무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분이 직접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군사적인 방비라든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서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치가 이런 게 있었어. 예. 근데 지금은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는 과연 서울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뭘 하고 싶었을까? 이런 겁니다. 좀 질문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서울은 조선시대의 모든 사대부들이 자리 잡고 살고자 했던 꿈의 도시죠. 그래서 사실 낙향했던 사람들도 근거지는 서울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안동 김씨 또는 광산 김씨, 그런 전부 다 김씨나 또는 밀양박씨 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밀양이나 안동에 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본만 그렇습니다. 살기는 퇴교 선생도 대부분이 서울에서 많이 살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성룡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율곡 선생도 마찬가지고, 본은 파평윤 율곡 선생이 어느 시입니까? 덕수시죠. 덕수시지만 살기는 서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산을 좀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태조 이 씨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태조. 네. 태조 이성계는 어떤 개성에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고려에서 수도로 옮겨야만이 당위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계룡산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계룡산에다가 궁궐을 짓다가 계룡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에서 변방에 좀 위치하고 계룡산 자락에다 잡으면은 나라가 나중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신하들이 건의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궁궐을 잡자고 해가지고 하륜이나 정도전, 무학대사 같은 경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풍수지리나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이곳에다 서울에다 도읍을 정한 것이죠. 예, 풍수지리상 그러면 풍수지리상 서울이 명당인 거예요? 그렇죠, 명당이죠. 어떻게 명당인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얏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봤었던 것이 봤었던 명당터가 바로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명당할 때 그 명당은 산이 어떻게 생기고 물이 어떻게 가야 돼요? 예. 명당할 때의 그 명당은 아까 좌청룡 우백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비된 곳이 바로 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수를 많이 믿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풍수지리학자들은 실학자들은 풍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여첨이나 또는 초정 박재가 선생 또는 홍대용 선생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그래 보면은 풍수를 안 믿었는데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풍수를 굉장히 많이 믿었었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난데없이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 하면 좌청룡 우백호라고 했잖아요. 인왕산이 서울의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우백호면은 그게 인왕산이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죠? 좌인가요? 우인가요? 우 맞아요? 우죠. 무조건 저쪽에서 바라봐야 하니까요. 경복궁 쪽에서 바라봐야 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백악산. 우백호가 맞긴 하네요. 백악산이 이제 북악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백악산이 서울의 주산이고, 그리고 이제 진산은 바로 이제 북한산이죠. 이 하나의 도시를 바라볼 때의 시선, 그리고 철학 또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아름답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이런 곳이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 명당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인재가 태어나고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하지만 풍수에서 가장 명제가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전부 다 자기 얼굴에 결점이 있다고 계속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가 맞아요. 그래서 조선 500년 내내 그러면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가야 하는데 사실 뭐 임진왜란 때 하마터면 망할 뻔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단지 그것을 갖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환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중환 선생 같은 경우는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5번의 국문을 받고 5번의 유배를 갔다가 38살에 완전히 끈떨어진 매가 됐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절망하는데 과연 이렇게 당론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 여기에서 과연 사대부들이 살만한 땅은 어디인가 해가지고 20년간을 돌아다니고 나서 나중에 수료하기를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살만한 땅은 없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는 것 갖고 파먹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혹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문자로 보낸 질문이나 또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에. 네. 따로 마이크 하나 있으면 좋겠네.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 한강을 한강을 보면요 좀 그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에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한강이 멋있기보다는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리고 네. 사람들이 한강 하면은 운동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거 물어보면 너는 한강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거기다가 운동하기 편한 곳, 그러니까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운동하기 편한 곳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한강을 좀 더 이렇게 그 서울의 도시, 서울의 젖줄 또 세계에서 바라볼 때 한강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좋을지 주막 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막을 빼고요. 네, 한 번 더 잠깐만 한 번만 더 좀 같이 대답을 좀 할게요. 한강 좀 단조롭지 않느냐? 다른 색깔은 없어? 저 책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조선 후기 때 그 서울 노론의 별명이 호론이라고 아니 낙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책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유래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낙하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낙론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낙하 지방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 명칭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 서울 노론을 별명을 낙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낙론이 그 책에 있다 보니까 낙하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낙하지방이 어디인지 그 유래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결국 뭐 심의겸이 그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인이고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그 정인홍 선생 같은 경우는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인이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당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뭐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나뉘었죠. 낙화가 어디냐 이게 질문.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알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단조롭다. 예.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강을 그 서울 한강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강을 전체적인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남한강, 북한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 유장하게 정말로 굴비쳐 흘러가는 강을 못 보고 직강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섬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은 360만 평, 40만 평 막 그런 섬들이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더라면은 절대 단조로운 강이 아닌데 직강을 만들다가 보니까 그러고 이제 오늘날의 그 정치가들이 거기다 놀이시설 만들고 또 자전거 도로 만들고다가 보니까 걷는 사람들은 항상 가다가 그냥 자전거 그냥 그 크랙션 소리에 그냥 경기를 일으킨다니까요. 자기들 길처럼. 사실 사람은 모든 길은 도보가 가장 우선이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한강의 역사적인 유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전도에서부터 절주산 성지에서부터 망원정, 아까 사육신료 그러한 것들을 한강 유역에 있는 그 마포나루, 송파나루를 복원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복원한다면은 한강이 전통과 역사
같이 공조를 적에 한강을 사람들이 그 한강을 알지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조롭고 가서 운동 오는 사람들 나가고 자전거 뺑뺑 오고 그럼 사실 나가기 싫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전통과 역사와 현대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몫이죠. 시민들의 몫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혹시 이런 것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입에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한강에 뗏목 탈 수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뗏목 타는 거 위험한가요? 뗏목이 지금 뭐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절대 그 뗏목을 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떼돈이라는 유래 아세요? 떼돈이라는 것은 정선 영월 지역에서 소나무나 나무를 베어 가지고 한바탕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까지 광나루까지 가지고 오면은 받는 돈이 30원이었었는데 그때 정선 군수 영월 군수 월급이 20원이었었어요. 떼돈을 번다 해가지고 떼돈이었었는데 장마 때는 영월에서 어떤 경우는 사흘도 안 걸려서 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댐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충주댐이나 팔당댐이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으로선 예상할 수 없는 강의 풍경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의 한강의 역할과 오늘날의 한강의 역할, 한 도시에서, 서울이란 도시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도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경상남도 마산에서부터 전라남도, 충청도 올 것 없이 모든 세곡들을 받아가지고 울돌목으로 해가지고 아는 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강포, 지금 그 개성으로 가던 백길이 있었던 조강포, 애기봉 밑에 있죠. 거기에 전부 다 모여있다가 밀물대 한 번에 착 올라와가지고 광흥창이 있죠. 광흥창역. 거기에다 창고에다 세곡을 모았었어요. 밀물대.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경세제를 넘어온 물산들은 전부 다 그 목계나루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광나루 거쳐가지고 광흥창으로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역할, 세곡선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강에 지금 뭐 유람선도 별로 안 다니잖아요. 겨우 그렇게 오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보면은, 아니,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에 보면은, 그 당시 조선 중기 선조 때 고래가 한강 가운데에 왔었다고 그래요. 그랬었는데 고래가 오기에는 한강, 그런 것들도 한강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가 오게 하는 한강.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산의 도시다. 산에? 이거 잘 안 돼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산의 도시라고 했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졸업하던 시중학교까지 그 학교에는 전부 교과에 산이 들어갔어요. 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산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은 제가 사는 서울 도성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 같은 장애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산도 역시 과거 산의 역할과 지금의 산의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지점도 좀 짚어볼 수 있겠죠? 산에는 사실 그 절도 많았었지만 여러 가지 종교 시설도 많았었지만 사대부들이 공부하기 딱 좋은 곳이 산이었었거든요. 산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 수양을 위해서 산을 올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로지 운동이나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정신이 다 빠져버린. 국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성국가예요. 산성국가. 우리나라의 산성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름 있는 산성하고 이름 없는 산성. 성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유의침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마다 그 성을 쌓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북한 산성 같은 경우는 인조 반정 이후에 그 병자호란 때 호득이 당하고 나니까 10만 양병설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산을 수비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성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 쌓는 기술자들도 없어가지고 포크레인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또 성곽을 또 복원하고 있죠.
사실 서울 도성 같은 경우는 잘 복원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18.1km 서울 시민들은 한 번씩은 꼭 걷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한강 도성을 걷다 보면은 서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주제는 서울의 자연 지리적인 그러한 풍경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서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기여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 가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과 강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사이는 들판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조선이라는 이 도읍이 만들어지면서 곳곳에 아주 생각이 깊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죠. 다음 주에는 이것이 무너져 내려갔던 기획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했던 이 모든 가치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앞으로는 복원해야 될 그러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 나에게는 이런 단어와 이런 상상과 이런 그림들이 마음에서 생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오시기 전에 오늘 모임 장소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산과 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수려하고 미답고 예술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생각해보는 주제네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설 프로그램, 교육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서울엔 산이 많다. 언제 어디서나 등산복 입고 산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서울은 산의 도시다 라는 얘기 하셨고요. 서울의 전망은 강이 만들어갑니다. 아웃도어로 인한 산에 대한 관심을 강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꼭 신정일 선생님 말씀 같은데요. 그 다음 서울 성북 성곽 더욱 아름답게 성북구 화이팅 써주셨고요. 산은 머리를 맑게 마음을 산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괜찮은데요. 예. 또 강은 더 맑게 산은 더 푸르게. 익숙함과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예. 산과 강이 조화롭게 조성된 그레이트 시티입니다. 서울은. 예. 이런 말씀도 있네요.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산과 강,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명당을 만드는 저희 서울 시민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강연도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오늘 모신 신정일 선생님이 서울의 미래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강을 걸으면서 계속적으로 대우나 할 때부터 대우나 상임위원이 저더러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전화로 하자고 하더니 한강하고 낙동강을 뚫어가지고 대우나를 만들어서 배가 다니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누가 지하터널로 가고 싶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를 설득하다 안 되니까 선생님 혹시 백낙천 계열이세요? 그래서 나는요 강계열이거든요 하고 말았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제안했던 것이 사대강 또는 뭐 헐적에 환경문화 많은 곳에 가서 문체부에서 강연을 했던 것이 사실 아까 서울에 단조롭다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유형 여러 가지 형태의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물관은 없어요.
사실 한강의 선사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모든 한강에 얽힌 것들을 모든 것을 모아낸 한강박물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 차관이 장관이 될 법을 가지고 했더니 만들자고 했는데 그냥 감옥에 가는 바람에 못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장그러니의 그 산문 중에 항상 꿈을 꾸게나 꿈은 공짜라네. 꿈은 공짜잖아요. 저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강박물관 만들고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이 한강을 걸으며 한강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강 걸은 사람들 인증서를 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한강의 역사와 문화, 환경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한강문화유산 해설사 괜찮았잖아요. 강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마포나 곰나루에 말을 복원해가지고 주막을 만들자. 저는 주막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 한 500곳에 주막을 지어놓고 앞으로 주모를 등쳐먹고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우스갯소리로 한다면은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가서 했었더니 유지인 씨 탤런트 있었죠. 네. 유지인 씨가 일주일간을 와서 주모를 해주겠다고 했고, 또 방은진 감독도 해주기로 하고 예비 주모가 한 500명쯤 돼요. 저도 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례를 든다면은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강연을 찍으랬어요. 4대강 한다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4대강 받는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포크레인 창출만 됐잖아요. 저는 그 2억 벼룩 빈대 알죠? 그것을 갖다가 기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습해서 자는 학생들 방이나 거기다가 여관방에다가 한두 마리씩 넣어주고 나오는 사람들 소독해주고 일자리 창출이 확실히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한강이 절대 단순하지 않고 아주 재미난 한강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답사가기 전에는 한강박물관부터 먼저 보고 그렇게 한다면 참 서울 시민들한테도 축복이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브런드 추진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제 마이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정일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얼굴 가꿈단이 참 여러분들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문웅 교수님과 이재희 교수님의 그 진행도 아주 좋았지만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이 산의 도시냐 강의 도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이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가 제법 있습니다. 또 강이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처럼,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폭이 넓고 긴 강을 끼고 있는 도시는 드물어요. 부다페스트가 우리 한강의 한 반 정도 됩니다. 프라하는 4분의 1 정도고 파리는 세느강 가봐야 청계천은 아닌 복원하기 전에 우리 한강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폭이 길고 크고 긴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도 뛰어나고 강도 뛰어난데 우리 신정일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산이 공간이라면 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부터 해서 쭉 이렇게 훑어오셨는데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누구죠? 인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산과 강, 금수강산, 만고강산이라고 합니다. 강과 산이 같이 있는 아름다운 서울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명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싶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서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이 신정일 선생님과 김민웅 교수님, 그 다음에 이재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만 이 신정일 선생님을 비롯한 앞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배워서
여러분의 뜻을 더해서 정말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모든 순서의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셨죠. 서울의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건 바로 우리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서울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 탁자 앞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을 거예요. 말풍선 도화지입니다. 네, 오늘 산과 강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산과 강 요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의 산과 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네, 예를 들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까요? 뭐 그냥 서울의 산과 강 떠올리니까 아름다워, 아름다움. 산과 강 잘 어울려, 어울림. 산 아버지야, 강 엄마인데. 엄마야. 네, 이렇게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을 단어로 적어주세요. 네, 아니면 깨끗해. 아니면 맑아. 아까 적어주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의 산과 강 중에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를지라도 나는 이곳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구체적인 공간이 있다면, 네, 서울의 북한산 어떤 봉우리 쪽에 어느 코스로 가보세요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인왕산을 구경할 때 어느 곳으로 가면 남들은 모르는 비경이 있어요. 한강에 어느 지점에 가면 남들은 모르는 강물 소리가 들려요. 예. 그 사이에 문자 들은 거 혹시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두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치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옆에 분들 것도 좀 보세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뒤쪽에.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서울 이야기의 한 권의 책으로 묶입니다. 잠깐만 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서울의 산과 강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물어보셨군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얘기했을 때 정리했죠? 대답이 되셨겠죠? 네. 예. 네, 그 다음 두 번째. 서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 같은 곳입니다.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살짝 어색한데 너무 반갑고 떠나오기 싫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예. 이런 매력이 서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9975님. 서울은 꿈을 이루어준 곳입니다. 무슨 꿈인지 그건 조금 궁금한데요. 서울이 여러분을 네.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더 좀 뭔가가 영감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선생님 물음표만 쓰셨네요. 저는 많이 쓰셔가지고 서울의 산과 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서울은 나의 꿈을 이뤄준 곳입니다. 어느 분이 적어주셨어요? 네. 선생님의 꿈을 왜 이뤘는지 그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고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돼서 네, 정리 좀 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84년도에 결혼을 해서요. 서울로 바로 직행해서 면목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살이 30년입니다.
우선 없던 집이 제 명의로 있고요. 없던 아이들이 2명이 있고요. 저희 남편이 있고 차도 있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총장님 명의로 학사함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살이에서 얻은 이 풍요로운 이런 몸과 마음으로 또 제가 이사간 곳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김윤은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분의 한 분이십니다. 네, 꿈을 이루신 선생님께 함께 박수를 쳐드리죠. 네. 네. 상가강 덕분에라고 써주셨네요. 네. 왜 덕분에가 들어갔죠? 저기 성북구 살고 있는 이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덕분에입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상가 강 덕분에 많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사는 특히 성북구에 살고 있는 저 자신 덕분에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가 강 덕분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네, 한 분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늘 곁에 있는 친구라고 쓰셨네요. 서울의 상가강은 친구다. 이 얘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친구 같으세요? 늘 곁에 있으니까요. 네, 제가 가고자 하면 늘 산이 있고 늘 강이 있고. 늘 가고자 하면 늘 산이 있고 강이 있어서 친구 같은 곳이다. 친구다. 네. 자, 모두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함께 모아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지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사진도 한번 좀 찍어놓는 게 좋죠? 네. 모두 다 한번 각자 들으신 내용을요.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머리로 번쩍 좀 들어주시면. 네, 들어와 주세요. 촬영 좀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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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진 찍어도 괜찮죠? 멋진 말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혹시 얼굴이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얼굴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저희 선생님 전체 단체로 한번 사진을 찍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 자리에서. 어느 분께서 찍으시나요? 네. 이쪽에서 찍나요? 선생님 찍으시나요? 아니요. 하기 전에 아니. 그래요? 현장에서 찍기로 했으니까 끝나고서 찍는 건 나중에 하고요. 네. 우선은 다시 한번 번쩍 들고 이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의 모태, 서울의 자궁, 서울의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시대가 끝나고 일제 그리고 근대 기획도시가 되어가는 서울의 변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선생님 모시죠? 네, 다음 주에는 서울학을 하시는 최종현 선생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아까 성곽 얘기를 했지만 서울의 성곽이 전차가 생기면서 무너지면서 서울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후의 이야기들, 오늘의 서울이 되기까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눠주실 거죠? 네, 그러면 10번의 그 순서를 가지게 되면 우리 서울이 보다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서울 이야기 토크 콘서트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네, 지금까지 봄의 길목에서 우리의 서울 이야기 길을 연 저 이재희 김민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